요즘 인텔 CPU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이제 구독자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시는 AMD CPU와 인텔 CPU 벤치마크 영상입니다. 우선 한판 붙게 될 청코노 레이저 커스텀 순행 PC 레지입니다. 이 레지 PC의 도전장을 내민 백코노 PC 라쿠입니다. 파이트! 예, 안녕하세요, 디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요즘 인텔 CPU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이제 구독자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시는 AMD CPU와 인텔 CPU 벤치마크 영상입니다. 우선 벤치 테스트에 사용된 컴퓨터는 요 양쪽에 있는 이 두 대의 컴퓨터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두 대 컴퓨터 PC의 상세 스펙을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판 붙게 될 청코노 PC, 부품값보다 커스텀 순행비와 튜닝비가 더 나온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레이저 커스텀 순행 PC 레지입니다. 이 컴퓨터의 상세 스펙은 CPU는 i5 8600K CPU를 탑재하였으며 메인보드는 ASUS ROG 스트릭 B360i 메인보드를 탑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ASUS ROG 스트릭스 지포스 GTX 1060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었고요. 램은 커세어 벤전스 16기가 21300, 2660 클럭의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SSD는 삼성전자 970F M.2 250기가 SS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레지 PC의 도전장을 내민 백코노 PC 라쿠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냥 제가 마음대로 붙인 겁니다. 얘는 레간지를 줄여서 레지라 부르고 얘는 라이젠과 쿠거기 때문에 그냥 라쿠라 불렀어요. 자, 여러분, 그럼 백코노 라쿠의 상세 스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 2700 CPU가 탑재되어 있고요. 메인보드는 ASUS ROG 스트릭 B450F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동일한 ASUS ROG 스트릭 지포스 GTX 1060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램도 동일한 커세어 벤전스 프로 16기가 21300, 2660 클럭을 가진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SSD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970F M.2 250기가 SS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두 PC의 상세 스펙을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똑같아요. 하드 똑같고 램 똑같고 그래픽 카드 똑같고 메인보드까지 전부 다 동일한 PC입니다. 인텔은 여러분 B360 메인보드를 쓰고요. 그 동급 스펙인 라이젠 CPU는 B450 메인보드를 씁니다. 앞에 B가 붙으면 여러분 보급형 메인보드고, 한 단계 위의 메인보드는 인텔은 Z370, AMD는 X470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그 한 단계 더 위에 제일 좋은 메인보드는 인텔은 X299, AMD는 X399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오버클럭을 하실 분들은 뭐 Z370이나 X470 많이 쓰시고, 오버클럭을 안 하실 분들은 B360이나 B460 메인보드 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B360과 B460 메인보드에서는 여러분 오버클럭이 안 돼요. 오버클럭을 했을 때 CPU의 전원 공급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 B360이나 B460 메인보드에서는 오버클럭을 안 하고 Z370이나 X470 메인보드에서 보통 오버클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사용된 이 두 PC는 전부 다 오버클럭은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뭐 보통 진짜 빠삭하신 분 아니고서야 오버클럭은 한 10명에 한 2명 정도, 그 정도뿐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두 PC는 여러분 제가 전부 다 이제 보급형 메인보드를 썼고 오버클럭을 안 한 상태에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벤치마크는 제가 총 여러분 5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많이들 하시는 3D 마크로 테스트를 하여 점수를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TA 5 영상으로 이제 프레임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틀그라운드 프레임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D Max V-Ray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 보통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프리미어로 4K 영상 렌더링을 제가 한번 둘 다 걸어봤습니다. 비교적 정확한 테스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테스트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파이트! 자, 여러분, 우선 3D 마크 테스트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라이젠 2700, 오른쪽이 인텔 8600K 테스트 영상입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첫 번째 그래픽카드 테스트 영상에서는 프레임률이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면 그래픽카드가 둘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CPU 클럭 성능에 따라서 조금 프레임이 높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8600K가 한 2프레임 정도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픽카드 테스트입니다. 지금 영상도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픽 테스트 영상에서는 2700이랑 8600K의 프레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테스트는 이제 CPU 성능 테스트입니다. CPU 프레임 테스트는
2700이 월등하게 한 2배 정도 프레임이 더 나오시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콤피 테스트에서는 2700보다는 이제 8600K가 한 2프레임 정도 조금 더 높게 프레임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D마크 점수는 라이젠 2700은 11497점, 인텔 8600K는 1956점, 이렇게 3D마크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점은 그래픽카드 점수는 거의 둘 다 동일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그래픽카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CPU 점수에서 거의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기본 클럭은 8600K가 높지만 8600K는 6코어 6스레드, 2700은 8코어 16스레드, 그렇기 때문에 코어 수나 스레드 개수가 월등하게 많은 라이젠 2700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온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GTA 5 테스트 영상입니다. 옵션은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다 울트라 최고 옵션으로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현재 보신 화면은 GTA 5에서 벤치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프레임 유지나 프레임 유를 보면 2700이나 8600K나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지만 조금 씬에 따라서 8600K가 한 10프레임 정도 더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비행기 영상에서는 이제 두 CPU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뒤에 좀 더 보실 분들은 뒤에 프레임을 좀 더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진짜 GTA5를 플레이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라이젠 2700이나 인텔 8600K나 프레임이 거의 한 115프레임에서 124프레임 정도, 그 정도 유지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률은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영상입니다. 옵션은 지금 나오는 그대로 국민 옵션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울트라, 그림자 효과 식생은 매우 낮음으로 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건 여러분 대기화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대기화면 프레임은 한 105프레임에서 한 124프레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PCO 전부 다 비교를 해보면 거의 동일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진짜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임률은 이제 아주 낮아지면 이제 두 PCO 전부 다 여러분 한 60프레임 정도 낮았다가 아주 높아지면 한 130프레임, 한 128프레임 그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집 안에 들어가서 파밍할 때는 프레임률이 좀 낮게 나오고, 이제 바깥에 나왔을 때는 이제 프레임률이 높게 두 CPU 전부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평균 프레임은 한 100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씬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8600K가 그래도 2700보다는 한 조금 더 유지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주 미미한 차이기 때문에 두 CPU 전부 다 여러분 비슷하게 프레임 유지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거는 GPU 사용량은 거의 전부 다 100%입니다. 근데 CPU 사용량이 8600K는 한 75%에서 거의 85%까지, 라이젠 2700은 올랑 한 23%에서 한 28%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에서는 CPU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8600K 말고 8700K를 했을 때는 저 CPU 점유율이 한 26%에서 한 34%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 메인 PC 7980X를 했을 때는
저 CPU 점유율이 한 7%에서 한 12% 정도 나와요. 왜냐면 다중코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8600K로는 원컴 방송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게임에서 이렇게 벌써 CPU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다른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중코어인 라이젠 2700 같은 경우에는 CPU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남는 CPU로 해가지고 원컴 방송을 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현재 보시라면 3D Max V-Ray 테스트 영상입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해본 결과 라이젠 2700은 CPU로 렌딩을 했을 때 1분 19초가 나왔고 8600K는 CPU로 렌딩을 했을 때 2분 15초가 나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라이젠 2700이 훨씬 더 빠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설계나 디자인, 영상 편집, 렌더링용으로는 같은 가격 대비 절대 인텔 CPU가 라이젠 CPU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코어 수가 그만큼 라이젠 CPU가 가격 대비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텔 CPU도 뭐 C코어 20스레드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라이젠 CPU보다 2배에서 2.5배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렌더링 속도는 둘 다 동일한 2분 5초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래픽 카드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똑같이 나와야죠. 자, 그럼 현재 보시나 하면은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동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프리미어로 4K 영상 렌더링을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 라이젠 2700은 3분 4초가 걸렸고 8600K는 3분 52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48초 정도 라이젠 2700이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 48초가 빠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렌더링 걸면서 옆에 CPU 점유율을 띄워놨습니다. 근데 보시면 8600K는 거의 100% 다 사용하고 있고 라이젠 2700은 한 65%에서 한 85% 왔다 갔다 하면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CPU를 한 25%에서 30% 정도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즉 에펙이나 프리미어 렌더링을 걸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마디로 저 8600K는 렌더링을 걸어놓고 아무 작업도 못해요. 어도비 CC 버전에서는 여러분 이제 렌더링만 따로 걸 수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렌더링을 걸어놓고 다른 영상을 이제 프리미어 편집하려고 한다. 그러면 남는 CPU가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작업을 하면 엄청나게 버벅거리거나 못한다 그 말이고, 라이젠 CPU는 렌더링을 걸고 있어도 CPU 점유율에서 한 20%에서 30%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두 PC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3D 마크 점수에서는 8600K보다는 2700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GTA5나 배틀그라운드 프레임 테스트를 했을 때는 두 CPU 전부 다 거의 동일한 프레임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3D Max V-Ray 렌더링이나 프리미어 에펙 렌더링 속도는 월등하게 2700이 높았습니다. 거의 30-40% 정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났는데요. 왜 그렇냐면 당연히 2700이 훨씬 더 코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10일 기준으로 8600K 가격이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36만 5천원이고요. 라이젠 2700 가격은 27만원입니다. 그럼 7만 5천원 정도 8600K가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700K 현재 가격은요, 다나와 최저가 47만원 정도 하고요. 라이젠 2700X 가격은 36만 8천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CPU를 비교하자면 2700이 아니라 2700X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8600K가 36만 5천원, 라이젠 2700X 가격이 36만 8천원, 3천원 뿐이 차이 안 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2700X랑 비교했을 때는 2700X가 2700보다 기본 클럭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비교했던 벤치 영상보다 조금 더 라이젠 CPU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게임 성능은 제가 아까 벤치 테스트를 할 때 말씀해 드렸지만 프레임이 잘 나오고 이런 거는 CPU보다는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700, 8600 이 정도 CPU급 되면 게임 성능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뭐 게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게임에서는 CPU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뭐 게임 용량이 엄청나게 많거나 뭐 게임 로딩을 자주 하는 게임이나 그런 게임들은 기본 클럭이 더 높은 인텔 CPU가 좀 더 좋습니다. 근데 그 좋다는 게 진짜 아주 미미한 차이예요. 막 한 20% 30% 그 정도 차이는 절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설계나 디자인, 영상 편집, 렌더링에서는 라이젠 CPU가 월등하게 앞섭니다. 그리고 8600K는 여러분 스레드가 6스레드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게임을 한 개만 돌려도 CPU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컴 방송하기에는 솔직히 8600K는 무리가 있고요. 8700K 정도는 원컴 방송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라이젠 2700은
8코어 16스레드이기 때문에 원컴 방송을 해도 충분하게 남을 CPU입니다. 그리고 인텔 CPU랑 라이젠 CPU 장단점을 말씀해드리면 현재 이 두 PC는 B450, B360 보급형 메인보드를 썼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버클럭을 하실 분들, 뭐 Z370, X470 메인보드 쓰실 분들은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인텔 CPU가 오버클럭 수율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가능한 메인보드를 썼을 때 보통 국민 오버는 여러분 8600K나 8700K는 보통 한 4.7 정도로 오버클럭을 하고요. 라이젠 2700은 4.2 정도로 오버클럭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뚜따를 했을 시 한 0.2에서 0.3 정도 더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 뚜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뚜따를 하면 여러분 AS가 날아가고요. 그 0.2, 0.3 올려봤자 여러분 진짜 성능 차이 쥐뿔도 안 납니다. 오버클럭을 했을 시랑 오버클럭을 안 했을 시에는 체감이 확 나지만 뚜따를 하고 그 0.2 더 올려봤자 체감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정리를 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오로지 게임만 할 거다. 그리고 나는 게임 스트리머인데 게임용 PC랑 송출용 PC가 따로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인텔 CPU를 구입하시면 되고요. 나는 게임 스트리머인데 투컴 PC 맞출 여유가 없다. 그리고 나는 설계나 디자인 그리고 뭐 프리미어 에펙 동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신 분들은 같은 가격 대비 라이젠 CPU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뭐 게임 방송을 할 건데 그 게임 방송 여러분 편집해야죠. 보통 요즘은 여러분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보통 컨텐츠 만드신 분들이 전부 다 자신이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CPU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다 보시고 생각하신 다음에 CPU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격 상관없다, 나는 무조건 인텔이다, 그러신 분들은 인텔 구매하시면 돼요. 나는 가성비 좋고 다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라이젠 CPU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카페 학생분들이나 실무자 분들에게는 저는 라이젠 CPU를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우리 뭐 카페 학생분들이나 실무자 분들이 뭐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설계용으로는 라이젠이 좋아요. 전 여러분 인텔, AMD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두 브랜드 전부 다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뭐 제가 쓰고 있는 메인 PC CPU 여러분 인텔 7980Xe예요. 제가 구매할 때는 저 CPU가 최고의 CPU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암드에서 32코어 64레드 어마무시한 괴물놈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 CPU로 한 대 더 맞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이 테스트 결과를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나 자신이 컴퓨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를 생각해보시고 CPU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리뷰나 테스트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야, 이놈은 부품비가 한 170 들었는데 튜닝비가 200이 들었단 말이지. 야, 진짜 미쳤지, 미쳤어 진짜. 부품값보다 튜닝비가 더 나오다니. 야.